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 중입니다. 그런데 대표팀 명단에서 이 선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죠. 바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씨입니다. 경찰이 황 씨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추가로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확보했는데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황 씨는 최근에 출국 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었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출국 금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일주일 안에 4차 소환 조사도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황 씨 측은 앞서 수사팀 기피 신청까지 냈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놓고도 과잉 수사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마음 오죽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협조해서 잡음이 없게 또 그래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황의조 씨의 가장 최근 경찰 조사는 지난 16일 새벽에 마쳤습니다. 출국 금지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4차 소환 조사가 유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 소환 가능성이 크다면서 황 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 신상을 일부 특정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황의조 씨가 조사를 앞두고 입국한 지난 10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포렌식했던 전자기기 9대를 제외한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이후 출국 금지로 이어지자 황 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특히 15일엔 밤까지 새우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돌연 경찰이 출국까지 막았다고 황의조 씨 측은 주장합니다. 출국 금지 근거로 전해진 소환 조사 불응 역시 경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황 씨가 응하지 않는다는 경찰 관계자 발언이 기사로 나올 때는 이미 일정이 조율된 뒤였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황 씨 측은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돼 꼼짝없이 조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황의조 씨 측은 갑작스러운 출국 금지로 예정대로 소속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출국 금지는 당연한 절차라며 수사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수술실 CCTV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법입니다. 의료 사고다 뭐다 법적 분쟁이 하도 많아서 아예 법으로 만들었고요. 시행된 지 이제 넉 달이 돼갑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수술실에 CCTV는 있는데 자동으로 녹화가 안 되고 사전 요청이 있어야만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길래 의뢰 녹화가 되나 보다 했던 환자나 보호자는 가족을 잃은 뒤에야 뒤늦게 땅을 쳤습니다. 병원 측은 안내문으로 고지를 했다는데 유족 측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현실. 이 때문에 법에 빈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척추협착증을 앓던 권금자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중한 수술이 아닌데도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한 300ml의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기록지 상으로 본 부분에서는 3,400ml의 일단 출혈이 발생이 됐고요. 발생 원인을 찾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출혈 원인 파악 및 조치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가족들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건 녹화본이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다면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요청이 없다면 녹화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시행규칙에선 병원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 씨가 수술했던 병원 측은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당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를 치우면서 여기에 손바닥만하게 써놓은 걸로 여기에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를 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지만 법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실상 지금 있는 조항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법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은 텅텅 빈 CCTV에 뒤늦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국정 과제 중에 하나 바로 늘봄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수업 시작 전부터 밤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 없이 아이도 맡기고 공부도 시키고 또 부모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취지도 너무나 좋고 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삭감됐고 인력은커녕 공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 일거리는 돌고 돌아 교사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안 그래도 교사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번 주말에는 한동안 멈췄던 교사 집회도 다시 시작되는데 늘봄 학교를 매개로 교육계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도 인력도 모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데 한 달 넘게 입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립니다. 학부모들은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이지만 교원들은 업무 부담과 민원이 늘어난 데다 교실과 특별실 등을 늘봄에 내주게 돼 정규 교육 과정이 침해받는다며 불만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교부금이 6조 원이나 감액돼 새해엔 인력과 공간이 확보될 거란 기대마저 깨지자 교원단체들은 아예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일주일째 천막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전교조도 학교장이 교사와 협의 없이 늘봄학교 운영을 신청하면 단체 협약 위반이며 교원에게 늘봄 업무를 떠넘길 경우 법적 투쟁을 불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다시 교사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 전면 확대를 놓고 다시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1인 시위와 집회를 포함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당국의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고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1년 전부터 약속했던 늘봄 행정전담센터는 2주 전에야 부산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청이 늘봄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난색이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책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면서도 예산이나 인력 모두 확보하지 못한 교육부는 늘봄 전국 확대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 발표를 한 달 넘게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